안녕하세요. 논사랑 이순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복 경감제 처리가 수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의 도복 경감제를 처리하지 않고 벼를 재배해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도복 경감제를 처리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도복을 경감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도복 경감제 처리 시 꼭 주의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복 경감제를 사용해야 할 때는 일조가 부족하고 장마 기간에 중간 낙수를 제대로 못해서 도복에 우려가 있을 때 사용합니다. 또한 미숙탭이나 축산탭에 의해서 과본무가 발생됐거나 밑거름을 많이 사용해서 도복에 우려가 있을 때 도복이 발생될 것 같은 포장에 어쩔 수 없이 도복 경감제를 처리해야 됩니다. 도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질소질 비료를 적게 주고 또한 중간 낙수를 철저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간 낙수는 사양토 같은 경우에는 5 내지 7 정도를 하시면 되고 식양토는 7 내지 10일을 하시게 되는데 보통 이삭팩이 40일부터 30일 사이에 하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밤과 낮에 기온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분월이 많아지고 빨라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현지 포장을 나가서 보니까 이양 후 30일에 중간 낙수를 실시해야 될 포장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도복 경감제를 처리할 때 출수 가까이 처리하는 것은 이삭 목 마디 2, 3절간을 단축을 시키는 것이고 30일 내지 50일 전에 처리하는 것은 도복과 연관된 사절간 주위를 경감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도복 경감제는 한 8종이 되고 있는데 비비풀 약제 같은 경우에는 출수 가까이 주는 거기 때문에 이상목 마디 아래인 2, 3절간을 단축을 시키고 대부분 약제들은 3 내지 5절간을 단축시켜 버리고 튼튼하게 해줍니다. 과거에는 중간 낙수를 2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이양 후 30일, 50일 두 번에 걸쳐 실시했는데 도복 경감제를 처리한 포장과 똑같이 중간 낙수를 2회 실시한 포장에서 도복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즉 중간 낙수만 잘해도 도복 경감제 준 효과와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도복이 잘 되는 담수 표면 직파에서 도복 경감제 처리한 실험 결과를 볼 것 같으면 도복 경감제를 준 포장에서는 도복이 발생되지 않고 도복의 효과가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상시 물을 담수한 포장에서 완전히 바닥에 깔리는 포장 도복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복이 발생되는 포장 조건에서는 도복 경감제나 생장 조종제의 효과가 확실합니다. 담수 표면 직파에서 상시 담수한 포장에서는 특히 3, 4절간도 기릅니다. 그래서 도복이 발생이 되는데 도복 경감제를 준 포장에서는 도복이 발생이 되지 않고 수량도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 조건은 포장에 도복이 발생됐을 때 이야기고요. 제가 실험을 해봤었습니다. 세리타드부터 CCC 550까지는 도복 경감제입니다. 비비풀도 도복 경감제지만 출수 5일 전에 사용하는 것이고요. 마이크로라이스는 밀양 요소와 규산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도복 경감제가 아니었습니다. 실험을 해보니까 도복 경감제를 준 포장에서 벼 키가 10cm 정도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도복 경감제를 준 포장에서 수량이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 도복 경감제를 준 포장에서 수량이 떨어졌을까요? 도복 경감제를 주면 벼의 절간을 단축을 시켜서
도복을 경감시키지만 벼의 키가 줄어든 것에 비례해서 이삭의 길이도 같은 비율로 줄어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수량이 감소됩니다. 물론 이 실험은 포장 도복이 발생되지 않은 그런 결과인데요. 육종 연구자들이 벼 품종을 육성할 때 벼의 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키를 줄이면 이삭의 길이도 같이 작아져서 수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키 작은 품종을 육성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도복 경감제를 주면 벼 키를 줄이면 이삭의 길이와 수량도 함께 줄어듭니다. 도복이 발생되면 도복 경감제의 효과는 확실하게 분명히 있지만 도복이 발생되지 않으면 오히려 수량이 떨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도복 경감제를 처리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혼용 살포해서는 안 됩니다. 영양제나 다른 약제하고 혼용을 하지 말고 오로지 도복 경감제 한 약제로서 단용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고, 처리 시기를 준수해야 됩니다. 준수하지 않으면 효과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약해가 발생이 됩니다. 제가 옛날에 도복 경감제 실험을 했었는데 보너스라는 약제를 가지고 실험을 했었습니다. 기준일보다 일찍 처리한 실험에서 지역 밖으로 나오지 않은 이런 실험 결과를 얻었었습니다. 모든 도복 경감제는 약해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주의해서 약제를 처리해야만 되겠습니다. 도복 경감제는 만병통치약이 아닌 마지막으로 사용하셔야만 되겠습니다. 마이크로라이스를 준 포장에서는 키가 무처리에서 85cm였는데 마이크로라이스에서는 83cm로 벼 키가 줄어들지 않았지만 수량은 무처리나 다른 도복 경감제 처리한 것보다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줄기가 튼튼해지고 쌀알의 무게가 증가되고 도복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마이크로라이스는 도복 경감제가 아닌 밀양 요소와 규산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마이크로라이스에 대한 그 실험을 경기도에서도 했었는데 키는 무처리에 비해서 0.8cm밖에 짧아지지 않았지만 줄기의 굵기는 15%가 증수화되었고 천립중과 완전미 비율 향상에 의해서 수량이 증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즉 마이크로라이스는 도복 경감제처럼 또 생장 조종제처럼 약해 발생이 없었다는 겁니다. 마이크로라이스를 처리한 포장에서는 도복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도 쪽에서는 마이크로라이스를 포장에 많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복은 벼의 수량과 품질을 현격히 떨어뜨립니다. 특히 도복이 발생되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벼는 출수하고 나서 출수와 가까운 시기에 도복될수록 수량 감소율이 큽니다. 벼의 유습기는 우유 빛깔의 액체 상태인데 그 시기에 도복이 되면 수량 감소율이 33%나 되고 등수 비율은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뒤로 갈수록 수량 감소율은 줄어들지만 도복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복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규산질 비료를 반드시 논해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논의 유효규산 함량이 기준치 미달되는 것이 79%나 됩니다. 적정 포장은 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규산의 장점이라고 하면 벼대를 튼튼하게 해서 도복의 안정성도 가져오지만
쌀알의 천립증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질소질 비료가 과용이 됐을 때 기량작용을 합니다. 질소질 비료의 흡수를 조절을 합니다. 주사는 논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드시 논에 볏짚을 넣어서 주산 함량을 높여줘야만 되겠습니다. 도복경감제는 도복이 발생되는 포장에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복경감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지 언제나 주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질소질 비료를 정량 시용하고 중간 납수를 철저히 하고 이삭거름을 도복의 약한 품종들은 출수 15일 전에 주고 주산질 비료 등을 시용을 해서 도복경감제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복경감제 처리와 수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